전북 장수군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책임질 군립도서관이 장계면에 조성됩니다. 장수군이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할 장수군립도서관의 기공식을 장계면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일반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의 노후 컴퓨터도 노트북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도 조성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안정적인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체제에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2학기 개학 후 1주에서 2주간 학교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혼동돼 방역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독감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서초 홈캉스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가지이며 AI 코딩과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캠프, 홈 딜리버리 쿨 클래스, 청소년 진로 진학 컨설팅, 나만의 틱톡 챌린지 등 4가지이며 온오프라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 접수는 모두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학교 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주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림, 하일 등 3개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13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광명고와 하안초등학교에 향후 1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진로교육원이 원거리에 있는 학생도 방과 후 시간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해질녘 진로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에게도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원 속초교육문화관이 오는 7일까지 2020년 웹툰 창작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웹툰 창작 교실을 진행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웹툰 창작 교실, 웹툰 공모전 데뷔반 등 3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총 4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 곡성 레저문화센터 동학아트홀에서 연극 숨은 공존 찾기가 진행됐습니다. 공연에는 곡성 지역 3개 중학교 학생 25명으로 구성된 연극 캠프단이 출연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주제 삼아 40분간 진행된 공연은 완성도 있는 스토리와 노래, 움직임, 연기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수도권, 광주학교 전교생 3분의 1 이하 등교 조치를 2학기에는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다음 학기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지, 중위권이 사라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평가 지침은 어떻게 수립할지 등을 놓고 서울시 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의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중고교 교무부장들과 실무 간담회를 갖고 2학기 출결 평가 등 학사 운영 지침 세부 내용 마련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수중학교에 따르면 현재 학년별로 3주에 한 번 일주일간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자체 제작한 과목별 수업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학생 간 토론 수업을 진행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광수중 관계자는 이 수업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위해 4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의 최명형 강사와 정영경 강사가 초빙돼 영어 수학 학습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울산 제일중학교와 울산 공업고등학교 야구부가 야구학생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됩니다. 울산 야구학생 공공 스포츠클럽은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교육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됐고 학교, 지역사회, 경기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관리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CCTV 연계 사업은 학교에서 출입로, 사각지대 등에 설치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45개 학과의 재학생들로 구성한 전공알림단이 지난 21일부터 도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공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알림단은 미래의 전공을 고민하는 중고교생들에게 전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공 선택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충북대는 전했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장애인을 위해 고졸 검정고시 온라인 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학습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는 지원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사람들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강좌를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 학습 교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울산과학관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한상상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3D 코딩 메이커 개발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해 코딩을 활용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으로 울산과학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울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교육극 심심풀이를 상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딱딱한 수업 형식이 아닌 연극이나 뮤지컬 형식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해 자연스럽게 청소년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는 청소년 프로젝트 기획단을 조직해 본격적인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은하수 자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 자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프로젝트 모집 대상은 중고등학교 연령기의 인천 청소년이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을 받는다고 인천 청소년자치학교는 전했습니다. 광주구에 따르면 다목적 공간인 다락이 학교 구성원과 이용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락은 지난 5개월 동안 학부모 상담소, 학생들의 입시 설명과 진로 특강 장소, 교직원들의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의 지혜를 모으는 장소로 이용돼 왔습니다. 광주구 이영호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제2의, 제3의 다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70명에게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생 30명에게 연간 200만 원의 학업장려금 지원과 40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의 학생입니다.